재판부는요, 이재명 대표와 2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 모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례 통화 중에 먼저 첫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요,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을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는요, 같은 해죠. 그러니까 2019년 7월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처음 북한 측에 건네진 직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는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진한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통화 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전화했지라고 하면 되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계속 이제 범죄자 이미지를 우리가 쓰려고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못됐어.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걸 예고하는 거였다면서 실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당시 이 대표가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적시를 한 건데요. 이를 두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역할에 대해서도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이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기획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한테 유죄를 선고하는 거, 여기에는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그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이걸 인정한 게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우선 1심 재판부는 이 검찰이 기소한 이 대북 송금 구조에 대해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총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아태이 송명철 부실장 등에 보냈다는 게 인정이 됐고, 또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전달된 이 3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는 실제 조선 노동당으로 전달됐다는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또 재판부는요, 이 영수증이 없는 방북 비용 나머지 그 100만 달러는 북한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이 됐다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도 사실로 봤습니다. 네, 그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요,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닌 김성태의 방북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줄곧 이 3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던 시기 당시 이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이 경기도지사의 지위에서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 선거에도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가 이 3심이죠. 상고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북 추진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나왔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앞서도 전해드렸듯이요. 이 대표는 오늘도요.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런 주장 이어갔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 전인 오늘 오전에는요. 자신의 SNS에 이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난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 이후 나온 이 대표의 첫 반응이라서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이 대표는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쌍방울 그룹 측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동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 봤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쌍방울 측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하고 이어준 사람이죠. 바로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의 딸한테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안 협회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진술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안부수 회장을 그 딸의 집으로 증언을 회유한 거 아니냐, 이게 의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내용만 봐서는 뭐 더 취재한 내용이 있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이나 아니면 안부수 회장 측이 이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 매체 측에서 양쪽을 접촉을 했는데 별로 답이 오지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동영상 내용 취재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 대표가 1심 판결을 반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의혹 제기 단계인 인터넷 매체 주장을 근거로 사건 조작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 대신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동영상을 틀고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조작, 진술 회유 등을 버젓이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쌍방울은 김성태의 진술과 안부수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안부수 딸에게 4억 원대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법원이 판결문 열람 제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요. 그 안에 2급 비밀로 분류된 국정원 문건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마치 그게 뭔가 법원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비공개 처리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문건, 민주당이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이 국정원 문건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다라는 한 제보자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민주당에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그 800만 달러가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 조작용이다라는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요, 이런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을 부인을 했는데, 먼저 이 국정원 문건에 담긴 주가 조작 언급은 제보자의 진술일 뿐 수익금 조성 방법 등이 없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국정원이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라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요, 국내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이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어제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원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번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 측의 주가 조작용, 주가 부양용 그 대북 사업 추진이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국정원 문건에 들어있는데 법원이 그 부분은 간과를 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공개된 물론 이제 뭐 법원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건 아닙니다. 언론들이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취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인데 그걸 보면 법원은 그거를 안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주가 조작이라는 그 한 제보자의 내용은 별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네, 그 TV조선이 입수한 판결문은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유한 인터넷 매체 의혹 제기에 등장하는 대북 브로커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서 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주가 조작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안부수 협회장이 처음 만난 시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안부수 협회장을 처음 소개받은 거는 2018년 10월 말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8년 12월에 안부수 협회장을 신뢰해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비춰보면 결국 법원의 입장은 확고한 듯 보입니다. 결국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필요한 비용을 결국 쌍방울이 대납했다, 대신 내줬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확고한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판결문 내용이 과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피고인의 그 보석신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화영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자세히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현실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기소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장 심사. 네, 구속영장 심사가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뭐 대북 송금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재판부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1심 판결도 약간 그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계속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 문건에 대한 뭐 사실 여부 인정인데 이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그거를 이제 배척했는데 뭐 민주당이나 이화영 측에서는 그 2심에서는 국정원 문건의 사실 관계를 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이게 사법 리스크가 이제 크게 이제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아마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그전에도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해후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2심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계속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재판을 그 사법부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그 광역 자치단체가 있지만은 평화부지사라는 부지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막판에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안부수 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안부수 씨가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와 쌍방울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만큼 경기도의 개입이 상당히 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마트팜 같은 거는 애초에 경기도가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예산상의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쌍방울이 지금 대납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만 매몰돼 있다면 굳이 스마트팜에 대한 비용을 왜 대납했는지를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 재판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물론 사법의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판부의 결론을 재판부와 검찰이 마치 또 결탁한 것처럼 이상하게 엮어갖고 정치 쟁점화 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재명 대표 모르게 이러한 대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쟁점은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다음 대선 전에 그러면은 완전히 끝나느냐의 여부로 지금 오히려 주제는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심 재판에서 유죄 무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또 2심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그다음에 직무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